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거나 혹은 이미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직장에서의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거나 이미 현실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예전처럼 바쁘지 않다는 사실도 말이죠. 이런 변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무료하지 않을까? 하지만 혼자 사는 노후가 반드시 외롭고 쓸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온전히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내 삶의 토양을 미리 기름지게 만들어두는 일 말이죠. 젊을 때는 바쁜 일상에 쫓겨 놓쳤던 것들, 가족과 일에 치여 미뤄왔던 나만의 시간들을 이제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여행하며 책을 읽고 사색하는 여유도 생기죠.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단단한 내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건강한 정서 관리, 적절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5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삶의 기술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10가지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핵심 습관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실천하시면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10가지 핵심 습관. 1. 일상을 구조화하기 즉 나만의 루틴 만들기. 김영희 할머니 78세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 일쑤였어요. 할 일도 없고 시간은 길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엄마 규칙적으로 살아보세요라고 제안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루틴이 지금은 삶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시 정각에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독서 시간, 오후 2시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빼먹지 않아요. 저녁 7시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밤 10시에는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규칙적인 생활이 내보약이더라고요. 실제로 영희 할머니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고 우울했던 마음도 많이 나아졌어요. 혼자 살면 시간은 많지만 방향을 잃기 쉬워요. 하지만 하루의 뼈대를 스스로 만들어두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웃들에게 규칙적으로 사는 게 혼자 사는 비결이라고 조언할 정도입니다. 아침 기상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규칙들이 혼자 사는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요. 2. 감정일기 쓰기 즉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보기. 박철수 할아버지 74세는 아내를 먼저 보낸 후 3년간 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세상이 허전하더라고요. 말할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잣말만 했어요. 그러던 중 딸이 아빠 일기 한번 써보세요. 엄마한테 편지 쓰는 기분으로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일기가 무슨 소용이야라고 투덜댔지만
막상 펜을 잡고 나니 할 말이 많았어요. 오늘은 슈퍼에서 단골 사장님이 안부를 물어줘서 따뜻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웃어줘서 기분이 좋았다. 비 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작은 감정도 놓치지 않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우울한 내용보다 감사한 순간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차 한 잔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마음의 날씨를 내가 체크하니까 폭풍이 와도 금세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정을 글로 적으면 마음이 정리되고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마음 관리가 필수입니다. 3. 하루 20분 명상 또는 산책 즉 정신의 청소. 이순자 할머니 71세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갑자기 조용해진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생각이 많아져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옛날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걱정도 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하루 종일 무기력했어요.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실버 명상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뭔가 절에 가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었어요. 조용히 앉아서 숨쉬기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하고 비가 오면 집에서 명상 앱을 켜고 호흡에만 집중해요. 20분만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평온함이 찾아와요. 이제는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사색하는 시간도 좋아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죠. 마음의 쓰레기를 매일 비워주니까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일수록 내면 정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명상과 산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4. 소소한 가계부 쓰기 즉 돈의 흐름을 의식하기. 최민호 할아버지 69세는 평생 아내가 가게를 관리했기 때문에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게 되면서 돈 관리가 막막했어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알겠는데 매달 얼마나 쓰는지 감이 안 서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돈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됐죠.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매일 저녁 하루 지출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커피 3,000원, 신문 1,000원, 버스비 1,370원, 약국에서 파스 5,000원.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작은 돈도 빼먹지 않고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군것질을 많이 했나?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는 게 이렇게 많았나? 무의식적으로 사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커피도 하루에 2번씩 사 먹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건강보조식품도 충동적으로 구매했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사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월 지출이 30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돈이 많고 적음보다 내 돈의 흐름을 안다는 게 마음을 든든하게 해줘요. 이제는 계획적으로 쓸 수 있어서 불안하지 않아요. 가계부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습관도 생겼고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5. 혼밥 혼술 혼여행 훈련 즉 나와 잘 지내는 법 익히기. 정미영 할머니 73세는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 혼자 밥을 먹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먹던 밥을 혼자 먹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양도 많고 그냥 굶고 싶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못하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갔고 의사가 혼자서도 잘 드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연습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예쁜 그릇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고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며 천천히 먹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혼자 먹는 식사의 여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 속도에 맞춰 먹을 수 있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혼자 영화관도 가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가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심지어 제주도 패키지 여행에도 혼자 참여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였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요. 6. 디지털 사용 능력 키우기 즉 외로움 방지 백신. 한국수 할아버지 75세는 스마트폰을 사고도 1년간 전화받기와 문자만 겨우 할 줄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복잡한 걸 배워서 뭐 하나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캐나다에 사는 손자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는데 받을 줄 몰라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손자가 보내준 동영상도 볼 수 없었고요. 아들이 아버지, 스마트폰 좀 배워보세요. 요즘은 이걸 모르면 세상과 단절되어라고 설득해서 동네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라고 투덜댔지만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 신세계였어요. 유튜브에서 60년대 옛날 노래를 찾아 듣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옛 직장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안부를 나누고 사진도 주고받아요. 손자와는 매주 화상 통화를 하며 얼굴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집에 앉아서도 전 세계 구경을 다 하네요. 온라인 실버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등산 모임, 사진 동호회, 독서 클럽까지 활동 영역이 넓어졌어요. 디지털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더 이상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7. 취미 한 가지 이상 갖기 즉 혼자만의 즐거움 만들기. 오창호 할아버지 70세는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40년간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가져온 컬러링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하는 걸 따라해 봤는데 이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처음에는 단순한 색칠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집중력이 필요한 정교한 작업이었어요. 색연필로 한 부분씩 정성스럽게 칠하다 보면 어느새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매일 오후 2시간씩 세밀화 색칠에 몰두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완성된 작품은 액자에 넣어 집 안 곳곳에 걸어두는데 친구들이 놀러와서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한 거예요? 라고 감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복잡한 만다라 도안도 척척 완성해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요. 이제 외로울 틈이 없어요.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작품을 공유하는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전국의 색칠 동호회 사람들과 작품을 공유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전국에서 색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 격려하고 조언을 나누죠.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최근에는 손자에게 색칠 기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한다니까 손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는 손자가 저를 존경한다고 해요. 취미 하나가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림, 글쓰기, 요리, 악기 연주. 뭐든 좋으니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노후는 일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바로 취미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그려볼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8. 관계 정리앤드 유지하기 즉 마음이 편한 사람과만. 임순례 할머니 72세는 70세가 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동창회에 가면 자랑질하느라 피곤하고 동네 모임에서는 남의 자식 자랑 들으며 속으로 기죽고 집에 와서는 왜 갔을까 후회하기 일쑤였어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런 모임들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나뿐이니까 더 위축되고 눈치도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또 다른 억지 모임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며 살 건가?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 나만 빠지면 뒷말하지 않을까?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억지로 만나던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친구 3명, 편한 이웃 2명과만 깊이 지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 자식 걱정, 젊은 시절 추억까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한 번에 10명씩 만나느라 피곤했는데 이제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나요. 억지 웃음 대신 진짜 웃음이 나오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아요. 최근에는 이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온천 여행도 다녀왔어요. 진짜 친구가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해요. 관계도 정리정돈이 필요하더라고요. 9. 나이 들어도 배우기 즉 뇌와 감정이 젊어짐. 김태진 할아버지 72세에게는 가슴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손자가 한국에 놀러와서 영어로 말하는데 할아버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손자가 그랜드파, I love you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는 영어 몰라요? 라고 물어보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평생 영어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할아버지였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어요. 이 나이에 영어가 들어올까? 무리하지 마세요라며 걱정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유튜브에서 70대를 위한 영어라는 강의를 찾아 매일 30분씩 꾸준히 들었어요.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해서 간단한 단어, 기초 회화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노트에 단어를 크게 적고 큰 소리로 따라 읽고 영어 동요도 들어봤어요. 3개월 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자가 화상통화로 How와 you grandpa? 라고 물었을 때 I am fine, thank you. I love you too. 라고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손자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고 해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성취감도 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는 영어 일기도 한 줄씩 써보고 간단한 영어 노래도 따라 부른다고 해요. 최근에는 컴퓨터 기초과정에도 등록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많네요. 내일 또 뭘 배울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10. 혼자서도 나를 사랑하는 연습 즉 셀프 칭찬하기. 박영순 할머니 76세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지내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쓸모 없어졌다.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도 늘고 머리도 휘어지고 이제 정말 할머니구나 싶어서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리 상담사인 둘째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매일 거울 보고 자신에게 좋은 말 한 번씩 해보세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거울 보고 혼잣말이 무슨 소용이야. 바보 같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이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억지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마친 후 거울을 보며 영순아, 어제도 하루 잘 보냈어.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말해봤어요. 정말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잠들기 전에도 스스로를 토닥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웃으며 인사한 거 참 좋았어. 혼자서도 맛있게 저녁 해 먹은 것도 대단해. 무릎이 아픈데도 청소 다 한 내가 정말 멋져.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작은 일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젊을 때는 남편이 자식들이 칭찬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칭찬해줘야겠더라고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자기 사랑은 연습을 통해 늘어나는 기술이에요. 이제는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노후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단 습관이 없으면 외로움이 되고 습관이 있으면 자유가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0가지 습관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어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입니다. 이 모든 습관들의 공통점은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물론 모든 습관을 한 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감정일기가 끌린다면 오늘 밤부터 간단하게 하루를 돌아보며 몇 줄 적어 보세요. 산책이 좋다면 내일 아침 집 근처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들을 통해 스스로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리듬을 알아가고 나의 취향을 발견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인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노후는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여유와 존엄을 줍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은 혼자서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충만했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의 노후가 외로움이 아닌 진정한 자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막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